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이코인이 과연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치와 흐름을 보면 그 가능성은 단단하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더리움은 단지 코인 가격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디앱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수천 개의 디앱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있고 이 안에서 디파이, NFT, 게임, 탈중앙 커뮤니티까지 모든 블록체인 기반 활동이 돌아가고 있죠. 2025년 기준 이더리움에는 약 3,000개가 넘는 디앱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유니스왑, 아베, 오픈시, 엑시 인피니티 같은 실제 수익을 내고 사용자 기반도 탄탄한 대표 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421조 원, 달러로는 약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파이코인도 지금 이더리움처럼 디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언제쯤 그 시가총액, 그 가치, 그리고 그 사용자 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실마리는 파이코인의 앱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지금 파이 앱 스튜디오는 단순한 챗봇 제작기를 넘어서 코드를 쓰지 않고 누구나 디앱을 만들 수 있는 AI 기반 빌더로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챗봇부터 테트리스, 스네이크, 기억력 게임, 퍼즐 게임 같은 미니 게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창작형 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모드에서는 원하는 게임이나 기능을 글로 입력하면 AI가 앱을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게임에 뱀 눈을 달아달라고 하면 몇 초 안에 눈이 생긴 새로운 버전으로 완성돼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 개발자가 되는 세상. 그리고 그 앱이 곧 디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파이코인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앱 수는 무려 7,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숫자만 보면 훨씬 앞서 있죠? 물론 지금은 대부분 챗봇 형태이거나 걸음마 수준의 간단한 기능 앱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어팀이 직접 게임 제작 기능을 시연했고 앞으로는 커머스, 금융, 콘텐츠 앱까지 정교한 디앱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코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경제 플랫폼의 초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플랫폼이 현실화된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그럼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죠. 파이코인이 이더리움처럼 성장한다면 그때 파이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421조 원, 달러로는 대략 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디앱들과 디파이, NFT, 게임 생태계까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실사용 기반이 이 시총을 만들어낸 겁니다. 파이코인도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해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고 게임, 챗봇, 교육,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앱이 생겨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초기입니다. 걸음마 수준의 간단한 앱들이 대부분이고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갖춘 디앱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파이코인을 실사용 기반만으로 평가하면 이더리움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게다가 최근 파이코인의 시세는 오히려 계단식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파이코인을 향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블록체인 시장이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단순히 지금 잘 쓰이고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를 미리 당겨와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가 서서히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수치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파이코인의 유통량은 약 76.6억 개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약 421조 원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경우 파이코인 한 개당 예상 가격은 약 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일 뿐이지만 미래 가치가 반영된 상한선의 상징적인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통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향후 300억 개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경우 1파이 가격은 약 1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까진 그냥 단순한 수학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아직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바로 실물 결제 시장입니다. 전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의 규모는 무려 15조 달러에 달합니다. 한화로 약 1경 9천조 원이죠. 이 엄청난 시장에서 단 1%만 파이가 점유한다고 가정해도 파이 생태계로 유입되는 가치는 약 195조 원. 여기에 아까 말한 디앱 생태계 가치까지 더하면 총 시장 규모는 약 616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유통량 300억 개로 나누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파이가 전체 시장의 1%를 차지하면 한 개당 가격은 약 2만원, 5% 점유 시에는 4만 6천원 정도까지 오르고 10%면 약 7만 9천원, 30%를 점유한다면 무려 2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50%를 차지한다면 파이코인 하나의 가치는 34만원 이상으로 도달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그 이상을 봅니다. 미래에 더 큰 확장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의 숫자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선반영해서 가격을 형성하죠. 그래서 지금 이 수치들조차 시장에서 보기엔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는 2만원이 아니라 3만원, 14,000원이 아니라 5만원까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반영이라는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파이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국가의 기반 통화가 된다면 그때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과장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파이코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질문은 언젠가 실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고편이기 때문이죠. 우선 디지털 국가라는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영토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바로 경제 시스템이에요. 돈이 돌아가고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기여가 보상받는 구조가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경제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는 지금 그 경제국가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파이에는 실제 앱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 그 앱에서 활동한 결과로 파이를 벌고 다시 그 파이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6천만 명을 넘어섰고 디앱은 7,900개를 돌파했죠. 거래와 보상, 참여와 소비가 하나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자생적 디지털 경제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확장뿐이에요. 게임 디앱이 단순 챗봇을 넘어서고 실물 커머스 앱이 등장하고 로컬 비즈니스, 교육, 의료, 금융으로 확장된다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서 파이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그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기반 통화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세를 보면 그런 미래가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게 사실이에요. 최근 파이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야? 기다린 보람이 없어.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은 항상 그랬어요. 기술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생태계,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 2009년 첫 등장 당시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된 상태에서 몇 년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2011년 이후 거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디지털 희소 자산이라는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천 배 급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등장했을 땐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디앱이 하나둘 나오고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파이코인이 겪고 있는 이 정체 구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나왔던 바로 그 폭풍 전의 고요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공식적으로 탑재되고 앱 생태계가 실질적인 매출과 사용자 연결로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지금의 가격이 진짜 상바닥이었다는 걸 우리는 몸으로 실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반복해온 흐름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지금 그 궤적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파이코인 생태계는 앞으로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할까요? 디지털 국가로의 진화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본격적인 탑재입니다. 이건 그냥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파이코인의 DApp 생태계를 실제로 작동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죠. 현재 파이 앱 스튜디오는 노코드 기반의 생성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챗봇과 커스텀 생성 기능이 동시에 공개되면서 이제는 사용자 주도의 디지털 프로덕션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챗봇형 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게임들도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지만, 이건 기술 가능성을 보여준 초기 단계일 뿐이에요.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탑재된다면 이제 단순한 앱이 아니라 수익 구조를 가진 디지털 서비스들이 파이 생태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겠죠. 토큰 이코노미, 자동화된 로열티 배분, NFT 등록, 다오 기반의 운영 구조까지 이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제 연결성입니다. 결제 수단으로만 쓰는 걸 넘어 실제 오프라인 상점, 플랫폼, 서비스들과 연결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DApp 안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실제 배송되는 커머스 구도라든가, 오프라인 카페에서 파이 결제를 허용하고 그걸 DApp과 연동해 리뷰나 포인트로 보상하는 구조가 필요하죠. 실물 경제와의 연결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파이의 본질적 사용처를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들의 수익 구조 강화예요. 지금은 많은 유저들이 단순한 참여, 채굴, 보유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DApp 운영자, 콘텐츠 제작자, 기여자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그 생태계는 자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수익을 얻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며 생태계가 무한히 성장했던 것과 같죠. 마지막은 신뢰성과 보안입니다. 디지털 국가가 되려면 거래의 신뢰성, 사용자 정보의 안전성, 불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대응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와 운영의 문제죠. 파이코인은 이 모든 조건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속도는 지금까지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엔진이 진짜로 전속력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온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지금의 파이 생태계가 단순한 앱 몇 개의 조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명백히 국가급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를 이미 갖춘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현재 6천만 명이 넘는 실제 활성 사용자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기 중인 가입자가 아니라 실제로 앱을 사용하고 채굴하고 DApp을 탐색하는 진짜 활동 유저라는 거예요. 이 수치는 전 세계의 어떤 스타트업이든 초기에 꿈꾸는 숫자를 한참 넘는 수준이고 이미 주요 SNS 플랫폼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질문은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걸로 뭘 못 만들겠느냐가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만약 파이코어 팀이 페이스북이나 X,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파이 생태계 내부에 단 하나만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파이 보상이 붙고 채굴 유틸리티가 연결됐다면 6천만 명 모두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입했을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글로벌 SNS를 초월하는 초기 사용자 수를 확보한 거예요. 개발비 1억 원만 있어도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초거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구도죠. 사실 지금 파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규모는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이 기본값인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걸 말아먹는 게 더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규모를 두고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지? 그런데요. 파이코어 팀이 무능해서 그랬던 걸까요? 어쩌면 그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껏 보여준 건 눈길 한번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한 길만 가는 직선의 실행력이에요. 이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태계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오히려 페이스북처럼 확장에 눈이 멀어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최적화하려다 신뢰를 크게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진지하게 재평가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파이의 가격이 낮다고 가치가 없다, 실패다, 영원이다, 그렇게 단정 짓는 건 너무 빠른 판단일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미래에 펼쳐질 가능성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파이코인은 지금 국가급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세계 유일한 웹3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파이코인은 이토록 거대한 사용자 기반과 자생적인 DApp 생태계를 갖추고도 왜 아직 폭발적인 가치 상승을 경험하지 못한 걸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시장과 투자자들은 아직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파이코인은 생태계 내부 사용자 중심의 순환 구조였죠? 채굴, KYC, KYB, DApp 개발, 커뮤니티 활동 모두 내부 기여와 보상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는 건 외부 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렸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디파이, NFT, 다오, 게임파이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 구조 안에 수백억 달러의 외부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의 시총을 만들었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였고 이제부터는 연결의 단계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탑재되고 정식 메인넷의 트랜잭션이 실물 비즈니스와 연결되며 디앱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이 실물 결제로 이어지고 다시 그 흐름이 파이코인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구조가 파이 플랫폼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환되기 시작하는 순간 드디어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파이코인의 트리거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의 상승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와 DApp, 실물 비즈니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처럼 모든 지표가 낮고 망했다, 영원이다 하는 비관론이 넘치는 시점에서 오기 마련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시장의 냉소를 이기고 스스로 가치를 증명한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의 파이코인은 바로 그 마지막 트리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의 시세가 얼마나 작은 미동에 불과한지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진짜 시작은 바로 그 순간 이후부터입니다.